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은 f의 1과 f의 3의 값이 모두 0이다 라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집합,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f의 프라임 x가 0이 되는 x값들을 모아놨더니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더라 라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은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gx는 자 fx와 f의 a-x의 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값을 붙였어요. 이러한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요 식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제일 먼저 3차 함수는요, 그래프의 개형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고창이 양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잠깐 0되지만 계속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되는 점도 없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세 가지라고 했는데, 가조건에서 보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겠죠. 두 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프는 x축이 어디에 놓이더라도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예선 탈락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나조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의 프라임 x가 0 되는 x값이 오로지 하나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자 여기도 미분계수가 0 되고요, 여기도 미분계수가 0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x축이 이렇게 놓이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x축은 어떻게 놓여야 되겠느냐? x축은 요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지워버립시다. x축이 어떻게 여기쯤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면 나조건도 만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과 3에서 0 됐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의 프라임 x가 0 되는 점은 요 극소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조건도 만족시키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여기가 1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죠?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이 극대점, 극소점 두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양수였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였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요.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을 k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k는 1보다 작고 1은 3보다 작다,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x축이 되면서 똑같이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고 여기는 k가 된다면 가조건도 만족시키고 나조건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대충 요렇게 그려지겠구나. 즉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구나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gx라는 함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gx는 fx와 f의 a-x의 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절대값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fx가 3차 함수니까 f의 a-x도 당연히 3차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3차 다항함수에 3차 다항함수를 곱했으니까 결국 얘는 6차 다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차 다항함수에 절대값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중에 제일 만만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절대값을 붙여도 미분이 가능할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x축을 그리고요. 이런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2차 함수는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베타에서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y는 fx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절대값 fx는요. 요렇게 그려지고 요 접혀진 부분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그려지죠. 요게 이제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돼요. 파랗게 되면 절대값 f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미분이 항상 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전 구간 미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아닌 다른 지점들에서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냐? 바로 x축과 만나는 교점이에요. 근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x 이퀄 알파와 x 이퀄 베타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소위 말하는 뾰족점, 첨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딱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을 갖게 되면 절대값을 붙였을 경우에 접혀져서 올라오면서 그 교점에서 뾰족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을 갖는데 정확하게 x축에 접하면서 교점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 지점을 우리가 감마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감마에서 이 그래프가 x축에 접하게 되면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봤자 이게 그냥 그 그래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접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하면 예를 들어 fx 이퀄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되면 그죠? 중근이 되면 아, 절대값을 붙여도 미분이 가능해지겠구나. 요 교점에서. 그죠? 교점이 아닌 부분에서는 무조건 미분 가능이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교점인 부분인데 이 교점에서 fx 이퀄 0이 중근을 갖는다면 그러면 절대값이 붙어도 미분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3차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x축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자, x 이퀄 알파에서는 그냥 위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거고요. x 이퀄 베타에서는 어떻게 해요? x축과 접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을 뚫고 지나가면서 만나느냐, x축과 접하면서 만나느냐,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y는 fx의 그래프인데 여기에 만약에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절대값이 붙으면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접혀져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x축과 교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고요. 교점에서만 본다면 x 이퀄 알파에서는 뾰족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고 x 이퀄 베타에서는 접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fx의 함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죠? 최고창이 지금은 양수로 주어졌으니까 이 최고창을 그냥 뭐라고 넣을까요? 뭐 t라고 한번 놔볼까요? t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x-알파, x-베타의 제곱 이런 꼴입니다. 그쵸? 따라서 방정식 fx 이퀄 0의 근은요. 알파와 베타 두 개가 나오는데 x 이퀄 베타에서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x 이퀄 알파는
중근은 아니죠. 따라서 중근이 아닌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이거는 몇 차 함수가 되더라도 똑같아요. 다음 함수에서는.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fx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요런 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fx는 이미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데 이 세 점이 모두 다 x축과 접하는 건 아닙니다. 즉 x축을 뚫고 지나가면서 x축과 교점을 갖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f의 a-x가 곱해졌는데 a-x가 곱해졌는데 그랬더니 절대값을 붙여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fx와 f의 a-x를 곱한 거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근들이 모두 다 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근 중에는 이미 k도 있고 1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러면 이 k와 1과 3이 모두 다 중근이 되려면 f의 a-x의 근도 k와 1과 3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 x축과 만나는 교점들이 모두 다 중근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중근이 아닌 근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겁니다. 그거. 됐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이 fx가 0 되는 지점에서 f의 a-x도 전부 0이 돼야 돼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넣었을 때 a가 0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f의 k가 0이니까 요 식에는 x 대신에 a-k를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a-1을 대입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 f의 3이 0 되는 거니까 여기에 나가는 a-3, x 대신에 a-3을 대입하면 f의 3이 되면서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은 a-k, a-1, a-3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k와 1과 3의 대소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3이 제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등식에 양변에 똑같이 a를 더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냥 여기다 a 더해주고 여기다 a 더해주고 여기다 a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3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은 a-1, 그 다음에 a-k가 가장 크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이 요건데 그 세 점이 바로 k와 1과 3이 되어야만 모든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이 중근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예. 그러면 뭐가 되느냐? 가장 작은 a-3이 k와 똑같아야 되고요. a-1이 1 돼야 되고 a-k가 3 돼야 됩니다. 끝났죠? 그러면 a-1이 1 돼야 되니까 a는 2 된다는 거 금방 나오고요. a가 2일 때 a 빼기 k가 3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2니까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맞죠? 그쵸? 그래서 a는 2, k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fx의 함수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fx는 자, 여기를 그냥 t로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t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요렇게 우리가 fx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단 t는 0만 아니면 됩니다. 왜냐하면 3차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 f의 a-x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2-x잖아요. a가 2니까. 그죠? 그러면 이 t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자, x 대신에 2-x를 넣습니다. 그러면 2-x를 넣으면 여기는 3-x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x 넣는 거니까 1-x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x 넣는 거니까 -1-x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의 fx랑 똑같아집니다. 왜요? 자, 요거 x-3 요거 부호차가 딱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 1이고 얘하고 얘가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이 3번 곱한 거니까 fx에 마이너스 붙은 거랑 똑같아요. 됐죠? 간단합니다. 아주. 그죠? 따라서 fx와 f의 a-x를 곱한 거라는 건 결국 마이너스 fx 전체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절대값이 붙었다라는 건 여기에 절대값 붙는 거니까 결국 얘는 fx 전체의 제곱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gx가 되는 겁니다. 됐네요. 됐죠? 자, 그러면 g의 4a, 그 다음 f의 0, f의 4a,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건데, 봅시다. g의 4a를 누구로 나눈다고요? f의 0과 곱하기 f의 4a로 나눈 겁니다. 근데 g의 4a는, g의 x는 그 fx의 제곱과 같고요. 그 다음에 a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얘는 f의 얼마 구하라는 거예요? f의 8의 전체 제곱 구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f의 0 값에다가 그 다음에 f의 8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f의 8이 분자 분모에 다 같이 있으니까 하나씩 약분해주면 됩니다. 결국은 f의 0분의 f의 8 값 구하라는 게 돼요. 그죠?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f의 0은 뭐가 되냐 하면 자, t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1 곱해지고 마이너스 1 곱해지고 마이너스 3 곱해지는 겁니다. 이것 분해. 그 다음에 f의 8은 여기다 8 대입하면 되네요. 그러면 t 곱해지고 9 곱해지고 7 곱해지고 5 곱해집니다. 됐죠? 그러면 t는 0이 아니니까 약분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되면은 여기가 3이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그냥 1 되면서 남는 거는 3, 7에 21 곱하기 오면 105. 얘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